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저녁 7시 15분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영상을 녹화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공지 영상을 업로드할 때는 겨울에 제가 좀 일이 좀 바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서 제 삶에 좀 변화들이 좀 생기면서 막상 겪어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편 업로드하는 것도 쉽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겪어보니까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인데 웃기는 게 영상보다 글이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당분간 좀 이렇게 좀 운영이 좀 될 것 같고요. 영상은 언제 규칙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기가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대신에 분석 글을 좀 자주 열심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좀 유튜브에 있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짧게 글만 좀 쓰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글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 블로그에다 작성을 해서 그쪽 링크를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아무튼 영상을 좀 당분간 좀 이렇게 좀 뜨문뜨문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양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좀 뜨문뜨문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매일매일 지금까지 매일매일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이벤트들, 그런 거를 좀 주 단위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주 단위의 어떤 그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식으로 조금 영상을 좀 녹화를 좀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금요일 날은 미국 증시 분위기가 안 좋았네요. 그죠? 나스닥은 브로드컴의 좋은 실적에 상승하긴 했지만 나스닥도 결국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여튼 어제 밤은 요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이제 빼먹지 않기 위해 메모장에 좀 적어봤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변화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미국 증시가 좀 불안해졌다 이겁니다. 가격 조정이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난 건 아닌데요. 왠지 이거 가격 조정이 한번 나타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때입니다. 예를 들면 S&P 지수 같은 걸 보시면은 지난주 내내 부진했죠. 음봉이 잔뜩 보이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여기서 한번 폭락 같은 거, 순식간에 급락 이런 거를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표면적인 거 주제만 일단 좀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한번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 중장기적인 추세가 좀 건전성을 좀 잃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중국 증시 이 차트를 좀 보시자면 상해종합지수인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12월 10일 날 어떤 부양책을 내놨던 것 같았는데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올랐었는데 그 올랐을 때를 활용해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이었네요. 그죠? 금요일 날 중국 증시가 또 급락을 하면서 하나, 둘, 셋 어떤 중장기적인 이런 고점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리고 어떤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지금 어떤 조정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 중장기적인 추세가 좀 안 좋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안 좋다면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들, 예를 들면 원자재 중에 구리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한국 증시는 단기 바닥을 확인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도 있었고요. 근데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증시는 지금까지 매우 부진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한 증시였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인 악재까지 터져버리면서 급락을 했었고 그 급락이 오히려 약간 한국 증시의 반등을 앞당기는 그런 요인으로 좀 활용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양대 지수가 지금 중요한 라인들을 거의 다 이제 돌파 한착 했거나 아니면 이제 할 예정으로 조금 더 상승 목표치를 좀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네가 올라봐야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맞긴 맞겠습니다만은
단기적인 흐름은 한국 증시에 기대할 게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또 있죠. 오늘 누군가 집에 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국회 누군가를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셔가지고 찬성 204표 나와서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 가셨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분이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모릅니다. 이 이슈 자체 때문에 지금 이 이슈 자체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아서 월요일 날 한국 증시가 출렁출렁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일단 저는 이 비상계엄 이상으로 더 이상 어떤 악재가 나오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걸 능가하는 악재가 나오긴 지금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저렇게 탄핵이 돼버렸다면은 불확실성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한국 증시 비록 건강 상태는 중장기적인 건강 상태는 안 좋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해먹을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금 이따 자세한 이야기 하고요. 하여튼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이 미국 증시가 불안한 이유는 이 부담스러운 경제지표나 아니면 경제지표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하여튼 고금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금리가 어떤 주식시장을 조정을 이끄는 그런 주요 원인이라고 저는 실질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지표가 나와서 고금리 강달러가 강화가 됐고 고금리 강달러 강화로 인해서 불안한 미국 증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증시는 고금리 강달러고 뭐고 하여튼 전 세계의 온갖 악재를 전부 다 일단 어느 정도 반영한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 증시는 단기적으로는 바닥이 확인돼서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갑작스럽게 어디면 은행이 망하고 이제 새로운 악재가 터지지 않으면 한국 증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좋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여튼 근데 부담스러운 지표가 나와서 불안한 미국 증시, 불안한 중국 증시가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하여튼 이제 부담스러운 지표라고 썼는데 부담스러운 지표 나오기 전부터 고금리 강달러가 조금씩 지난주에 좀 강화가 되긴 했었죠. 이런 점들이 있었다.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수요일 밤에 FOMC 회의가 있다. 12월에 미국이 25bp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그 시장의 전망치죠. 중요한 이벤트일 것이고요. 목요일 날 아침에는 BOJ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합니다. 자꾸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요. 목요일 아침에 BOJ 금리 결정이 있다. 다음 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20일, 다음 주 12월 20일 금요일에는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사실 만기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어떤 변동성을 만들거나 어떤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조금 세부적인 기술적인 분석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상시처럼 하던 거 하고요. S&P 지수 보고 계시는데요. S&P 지수는 보시다시피 건강 상태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중장기적인 건강 상황은 좋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약간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감기가 걸랑 말랑, 감기가 올랑말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인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띠용띠용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중요한 어떤 원동력이 되는 단기 시세의 지금 힘은 요렇게 올라가는 이 선입니다. 그죠? 이 선이 붕괴가 되면은 아래쪽으로 많이 쏟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 붕괴가 될 경우에는 빨간 선까지는 일단은 이 특별한 지지선은 없는데 그래도 중간에 좀 멈출 수는 있겠죠. 61선이라든가 무슨 지지선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자리들이 있어서 아무튼 근데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조금 조정이 심화될 수 있다 이겁니다. 조정이 심화될 수 있다. 빨간색 선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요 선이죠. 2023년 10월 27일부터 올라오는 이 큰 추세선입니다. 사실 얘가 붕괴가 되더라도 S&P 지수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아무튼 이 말씀드렸던 여기는 이 선이 깨지면 빨간색 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 변동성 지수라든가 변동성 지수를 좀 잠깐 보시면은 얘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일단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지수의 경우는 이미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다음 주에 확대될 수 있다. 가격 조정이 심화될 것을 좀 진하게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물론 아직 지수 자체가
아직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변동성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자칫 잘못해서 훅 붕괴될 가능성을 이 선이 붕괴되면서 빨간색 선 부근까지 물론 반드시 간다는 건 아닌데 하락의 목표치가 좀 크게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겁니다. 나스닥 볼까요?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어제 브로드컴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은 어떤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서 그렇지 매우 건전한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그죠? 특별한 문제가 없죠. 나스닥은 아래에 있는 이쪽에 있는 선이 붕괴되면 빨간색 선까지 또 갈 수가 있겠죠. 그죠? 하여튼 나스닥은 잘 올라가고 있는데 S&P나 러셀 지수나 이런 금리에 민감한 친구들이 가격 조정이 심화가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가격 조정이 심화가 되면 나스닥도 분명히 좀 영향을 받긴 받을 텐데 솔직히 미국 증시가 지금 웬만큼 하락을 해봐야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 전략이 정석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과 관련해서 반도체 지수 이런 거 좀 잠깐 보자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반도체 지수는 지난 삼각 수렴형 이거 잘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삼각 수렴형 끝에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위험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12월 10일 하락하고 나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번쩍 튀어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다시 삼각 수렴형의 상단부까지 왔습니다. 아직 넘어간 건 아니죠. 그죠? 아직 종가상으로 넘어간 건 아니니까 여기서 지금 위쪽으로 베팅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하여튼 조만간 방향이 결정이 될 겁니다. 위쪽으로 넘어가면 위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직 방향성은 미정인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다 어떤 마음속에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하자. 상승 베팅 하실 분들은 이거 넘어가면 상승 베팅, 하락 베팅 하실 분들은 이거 붕괴되면 하락 베팅. 요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어디로 갈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래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좀 잠깐 볼까 하는데요. 엔비디아는 근데 좀 굉장히 불안합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요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거요. 이 추세대로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됐죠? 이거 살짝 붕괴시켰어요, 장중에. 물론 다시 회복은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수 있는데 위에 쪽에서 내려오는 이 매도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둘 다 삼각 수렴형 끝자락에 모여 있습니다. 위쪽이든 아래쪽으로든 많이 갈 수 있는데 엔비디아는 아래쪽으로 갈 위기가 처해져 있는 거고 반도체 지수는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죠? 글쎄요. 누가 맞는 방향을 가리키는 걸까요? 저는 아직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근데 자빠지면은 분명히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엔비디아 주식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추세선 하단에 있잖아요. 얘가 붕괴되면은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이 깊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아,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치솟아 있는데 이 엔비디아가 많이 빠지려고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죠. 그죠? 엔비디아가 약한 이유 지난번에 말씀 좀 드렸었죠. 그죠? 약한 이유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힘이 얼마나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는 어떤 자리들을 레벨업을 하면 많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어떤 중요한 자리들 전고점을 돌파한 척 하면 많이 못 가요. 이번에는 전고점을 돌파한 척 했는데 이거밖에 못 갔죠. 이거밖에 못 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상승의 힘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상승의 힘이 떨어지더니 이젠 뭐예요? 위아래에서 올라오던 이 주요 상승의 근원이 되는 이 추세선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붕괴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장중에 살짝 붕괴는 시켰을지 모르겠지만 종가상으로는 회복을 했거든요. 아직은 괜찮은데 아직은 분명히 괜찮은데 이 나스닥 엔비디아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엔비디아가 자빠지면서 시장이 다 같이 자빠질련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살아나면서 다 같이 시장이 살아날련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미국 증시가 이제 그런 자리다라는 거, 그리고 나스닥은 아직까지 강하다라는 거,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죠. 그리고 여기서 미국 증시가 좀 더 빠져봐야 눌림시 매수가 아직까지는 정석이다.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기회가 더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연말의 긍정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윈도우 드레싱이고 뭐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어쨌든 미국 증시 연말까지는 분위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긍정론을 일단 밑바탕에는 깔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미국 30년물 국채 선물 일봉을 보고 계십니다.
이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약했던 건 이렇게 채권이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좀 더 빠질 수 있죠. 그죠? 추세선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다 그러면서 일봉상에서 보시면 한동안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단 말이죠. 한동안 많이 올라왔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솔직히 많이 후퇴했습니다. 그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게 많이 후퇴되고 미국 경제가 좋다 뭐 이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 금리가 높아지는 이런 압력, 채권이 떨어지는 이런 하락 압력도 굉장히 강한 편이 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선 아래쪽에 왔지만 여기서 채권을 매수를 잡는다? 일단 좀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지력이 확실히 보이면 매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이번 힘이 좀 굉장히 강해서 이번에 채권이 반등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반등이 너무 약했어요. 이 정도까지 올라오거나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진짜 채권이 강한 건데 금리가 떨어지다가 여기까지밖에 안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채권이 이까지밖에 못 오르고 끝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장차 아래쪽에 있는 추세선이 붕괴되고 그리고 더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게 이제 그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뭐 이런 금리가 오르는 거다. 순수하게 그렇게 보면은 주식시장이 좋을 수도 있으나 근데 지금 순수하게 그렇게 볼 수만 있는 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관세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물가가 오른다라는 어떤 뭐 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좀 깔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라는 게 지금 마냥 시장의 호재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물론 좀 버틸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훅 빠져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럼 주식시장 가격 조정 진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물론 한국 증시는 뭐 좀 덜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쨌든 이런 부분 일단은 그죠? 채권이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금리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금리 많이 올라가면은 여기서 금리가 이 라인 붕괴되면 좀 많이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증시 가격 조정에 훌륭한 핑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요. 그런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근데 분명히 달러 이제 볼 건데요. 달러는 어느 정도 강세가 좀 완화되는 것 같긴 합니다. 다시 107까지 올라는 왔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죠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박스권 내에 있으니까요. 뭐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만약에 금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죠. 금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되면 아마 달러도 좀 크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일단 당분간은 뭐 당장은 뭐 달러 강세가 또 진행되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달러는 어느 정도 일단은 뭐 107 부근에서 약간 안정되는 듯한 모습이 좀 있긴 있어요. 아직 박스권 상단을 못 넘어가고 있다.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죠. 충분히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좀 일단 봤습니다. 지난주에 그 중국 증시가 자빠지면서 후반에 그 구리도 어떤 고점을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도 답답한 구간에 있습니다. 그죠? 구리가 답답한 구간 안에 있는데 요렇게 지금 상승의 힘은 약하고 위쪽에서 내리꽂는 이 하락의 힘이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도 뭐 지금 당장은 뭐 대폭락 이런 건 아닐 수 있을지라도 중국 증시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구리 가격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국제유가는 강하다 이겁니다. 국제유가는 잘 안 빠지고 있다. 65달러가 중요한 지지선인데 당장 빠질 생각이 없어 보이죠. 65달러 부근에서 지지력 67달러에서 지지력을 많이 확인했죠. 그죠? 당분간 유가는 좀 강할 수 있다 싶고요. 금값은 조정, 그죠? 계속해서 좀 심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정이 오래되고 있다. 한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쭉 봤고요. 어쨌든 한국 증시는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등 그런 것 때문에 나 홀로 움직였던 게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나 홀로 이벤트가 어느 정도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 증시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본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었습니다. 한번 좀 더 좀 간단하게 보자면요. 코스피 지수, 코스피 선물 지수를 좀 크게 보고 계신데요. 어떤 큰 상승 추세나 이런 건 일단 다 깨버렸어요. 다 깨버렸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하락 압력도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 증시는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런 강력한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와중에 괴로운 일들도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하락의 기울기 너무 급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좀 더 올라올 수 있으나 일단은 어떤 중기적인 이 정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매도세가 우세하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을 생각하자 이겁니다. 반등이 일단 올라온다면 당장 눈앞에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올라오고 있죠. 요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 선이 요 아래에 있는 이 선이 될 겁니다. 좀 확대를 해서 보자면 요거예요. 일단 코스피는 선물 330짜리를 일단은 뭐 거의 돌파한 차례 따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한 선물 335나 336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가 저항이에요.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항이 있는데 맞고 밀리면 많이 빠질 겁니다. 여기서 맞고 밀리지 않고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한 121선이나 241선 부근까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웬만큼 조금 더 오르더라도 반등시 매도 전략.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하락 에너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극복하더라도 한 번에 극복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하여튼 그래서 지난주 코스피는 뭐다? 어떤 단기 바닥을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하락을 쉽게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극복한다 하더라도 반등으로 보고 적당히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정석적일 것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보시다시피 이 어떤 중요한 추세선을 붕괴시켜갖고 중장기적인 추세가 이미 맛이 가버렸고요. 그랬다 하더라도 반등은 올라올 수 있죠. 그죠? 왜냐? 이번에 이 하락 파동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져서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이 빨간색 단기적인 이 하락 파동 이거를 극복하는 순간 좀 더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벌써 어떤 반등의 중요한 저항 부근까지 올라는 왔어요. 그 자리가 한 1180 부근이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80 아직 터치는 못했습니다. 근데 1180 부근에서도 어떤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단기적으로 조금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얘를 극복을 하게 된다라면은 최소한 다음번 어떤 메인 어떤 주된 하락 추세선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한다면 위에 라인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까지 간다라고 해도 반등시 매도 전략이 여전히 정석입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이번에 코스닥은 이 하락 파동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속할 수는 없어서 단기적인 반등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연적인 반등. 여기서 다시 훅 꺾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에는 일단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조금 더 연말에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서 이 어떤 메인 하락 추세선이죠. 이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쪽 부분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는 게 아직은 정석일 것 같다 싶습니다. 왜냐? 중장기적인 추세선을 강력한 매도세로 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락이 진행 중이다. 이겁니다. 이제 어쨌든 다만 근데 한국 증시는 특이성을 가지게 워낙 글로벌에서 가장 강력하게 한국 증시가 먼저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좀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순환매 차원에서 조금은 연말 랠리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반등 랠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 한국 증시의 특수성 그죠? 지 혼자 나 홀로 가장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한국 증시가 튀어 올라온다라면은 그 반등의 주인공, 그 반등을 이끄는 건 가장 많이 빠졌던 친구가 반등을 이끌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코스피 코스닥의 반등의 이유는 단기 낙폭 과대 혹은 낙폭 과대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빠졌던 친구들, 지수를 공격적으로 끌어내렸던 친구들이 다음 반등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실제로 지수의 흐름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하락 파동 자체, 어떤 한 하락 파동을 차분히 잘 극복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 저점도 높이고 있어요.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그런 그림입니다. 만약에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빠졌고 엔비디아가 급락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빠진다 라고 한다라면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건강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굳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단기 낙폭이 과대한 종목과 지수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했던 삼성전자가 그 과정에서 이런 이격이 너무 심하잖아요. 여기는 이런 이평선들이 이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격을 급격하게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튀어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겠죠. 여전히 올라오면 후려쳐야 되는 게 삼성전자의 어떤 정석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1393원부터 해가지고 1444원까지 이렇게 당분간 고공행진할 것 같습니다. 그 1444원이 박스권 상단이라 말씀드렸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뭐 어쨌든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근에서 좀 박스권 흐름 당분간 출렁출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참 데이터 한 가지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어떤 데이터를 좀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텔레그램에서 본 데이터인데요. 요게 참 좋은 데이터인 것 같아서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뭐냐면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그 엔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그런 도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각지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죠. 예,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본이 긴축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엔화가 강세가 될 겁니다. 강세가 좀 되긴 될 거고요. 엔화 뒤집어 놨다라 돼 있죠. 위로 올라가는 게 강세예요. 엔화 강세가 나타난다. 근데 근데 일본이 충분히 이렇게 그 금리를 올리고 나면은 그 결과로 그 이후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좀 잘 봐야 되겠고요. 이게 그래서 지난 한 80년 혹은 85년쯤부터 해가지고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은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서 엔화가 그 뒤에 치솟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금씩 인상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조만간 이제 미국도 그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도를 좀 하시는 게, 네, 그 정도 생각해 보시는 게 맞겠죠. 여기에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는 거 생각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맨날 강조 말씀드리는 게 뭐 미국 S&P 기준으로 퍼가 22배다라는 거, 미국 증시 고평가 이야기, 그런 거 좀 드렸었죠. 그리고 뭐죠? AI 고평가 논란, 아니면 뭐 AI 뭐 지출 과다 논란,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엔비디아 비싸다라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연말 랠리고 뭐고 해서 미국 증시가 뭐 조금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해도 더 버틸 수 있다. 일단 뭐 긍정적인 뭐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중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이 뭐 금리 인상을 한대더라, 뭐 미국이 장단기 금리차가 어떻게 된대더라, 뭐 고평가가 됐다, 이런 중장기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지금이 사실 어떤 투자의 적기는 아니고 지금이 매우 좀 경계해야 될 그런 좀 심각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에 앞서서 한국 증시는 좀 먼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매를 좀 먼저 맞았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앞으로 타격이 좀 덜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또 그건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하여튼 지금 이 미국 주식이 비싸다, 뭐 혹은 반도체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 엔비디아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예전과는 달리 둔화된 거, 이런 점들을 생각을 좀 해보면은 아무튼 지금 주식이나 이런 거를 단기적으로 뭐 좀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나마 단기적으로 또 빅스가 치솟고 있고, 그래서 빅스가 막 머리를 들고 있고, 이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래저래 좀 경계가 좀 필요한 자리가 아니냐라는, 어떤 세계 증시가 좀 위태위태한 뭐 그런 순간이 아니냐, 좀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여전히 좀 밑바탕에 좀 깔려는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두서없이 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 한 주 수고들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하여튼 다음 주에 또 여유가 된다라면 영상 한 번씩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